자, 미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제 무역 환경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발 관세 변화가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짚어보죠. 부산상의 심재훈 경제정책본부장 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그야말로 세계 통상 환경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도 면제를 하겠다 했다가 다시 관세 부과에 예외는 없다. 예, 저희도 보도하면서 너무 헷갈립니다.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자국 내 시장과 여론에 대한 일시적인 안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과 다음은 이제 상호관세 발표를 통해서 국가별로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거를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과의 갈등도 사실은 패권 전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트럼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 기업들 관세 유예로 한숨 돌렸다. 그러나 부산 기업에 미칠 영향 만만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친환경 설비, 자동차 부품, 또 조선 기자재 어떤 영향을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부산은 철강이나 조선 기자재, 또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도시입니다. 이들 주력업종 대다수가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철강이나 자동차는 25% 관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강은 지역에서 이미 대미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품목입니다. 그리고 철강과 관련된 제품군 대부분도 이번 그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타겟이 되어서 지역 기업 부담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수출도 사실 감소되거나 둔화될 가능성이 커서 지역의 부품 협력사들도 물량이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산을 중국 기업의 전기차의 위탁 생산 기지로 활용하려는 너너코리아의 어떤 전략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 기자재 산업은 MRO를 비롯해서 국내 조선업과 미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확대된다면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우리만의 또 강점이 있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자, 상공에서 조사 결과도 있던데 실제 즉 관세 쇼크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예측만 되고 있는 건지 실제 체감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지난 1월과 3월에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에 실시한 조사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은 건데요. 당시 응답 기업 82%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2월, 3월에 조사에는 기업 72%가 우려가 아니라 실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해서 1월의 불안감이 실제 3월 들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 실제 이제 위험이 다가왔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기업들이 R&D 투자나 신시장 개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일본과 그 백색 국가 제외됐을 때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실행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또 당장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게 신시장 개척은 사실 기업 노력과는 별개로 시장이 확대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어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R&D 투자도 기업 경영 안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업 현장은 비선 경영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 역시도 실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응책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시적 시장 변화에는 사실상 기업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좀 시장 환경 변화에 단기, 중기, 장기로 대응을 해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또 올해가 걱정이라는 네네.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런지 정부의 지원도 한번 살펴보죠. 예, 우선 사실 그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정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구조원대 정책자금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리 제공 프로그램들을 예.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예.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피부로 느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과 어떤 협상력을 높여서 관세를 낮추려는 노력이 최우선 돼야 할 것으로 그게 봅니다. 아직 지나지 않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 예. 기업 조사에서도 정부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기업이 제일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나 시는 좀 어떻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네. 쉽지만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시와 상인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역 기업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응팀을 꾸려서 기업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 또 시에서도 이번에 그 부산시 비상수출 대책 2.0 추진을 통해서 기업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부산 상위도 지역 기업의 통상 전문가들과 대미 수출 기업들도 구성된 대미 수출 기업 관세 대응 TF를 운영해서 네. 지역 기업들의 상황과 애로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관련 기관에 면밀히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우리가 뭐 같이 얘기합니다만 기업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네. 위기의 종류도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이걸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이번 기회를 단순한 어떤 우리가 워낙 소극 개방 경제다 보니까 대외 영향력이 취약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산업 체질을 좀 바꿔보자. 한번 짚어보자는 건데 네네.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에 통상 정책에 대해서 이게 패권이냐 예. 실리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기업이 직면한 사실은 관세로 인한 부담과 고통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공급망을 통째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은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때일수록 제품에 대한 확실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서 예.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또 예. 이번 상황을 좀 계기로 해서 제품이나 기업 비즈니스의 고부가 계획을 좀 앞당겨서 네, 실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장기적인 어. 관점에서는 지역 산업 전반의 사업 재편이나 또 그 기업 체질을 개실하는 새로운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얘기 같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면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공회의소 심재훈 경제정책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